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야, 이게 국민연금을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정씨를 부양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뭐 정치 구조로 보게 되면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야당이 거의 유명무실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투자자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짧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그런 딜 협상안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다루고, 그다음에 오늘 조금 길게 투자 섹션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정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세계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참 대통령 자리가 힘든 자리네요. 예, 부통령 자리도 힘들고, 그런데 뭐 하려고 이렇게 권력들을 다 추구하는 건지. A 선택을 하게 되면 또 이견이 나오고, B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견이 나오고, 이래저래 욕을 먹는 자리가 권력을 쥐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오늘 내가 보스다. 예. 어쨌든 서양 사람들은 이런 조크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똑같은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파안대소, 웃음을 자아낼 정도로 오늘 그래서 좀 유쾌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G7 정상회담이 프랑스에서 열리는데, 이제 이번에 주재국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여기에 영국 총리가 있고, 그다음에 독일 총리가 있고, 아마 무슨 사연을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늦게 도착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씩씩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회의장에 좀 늦게, 뭐 이런 회의 장소에는 다른 정상들은 전부 다 참석하고 있고 이렇게 들어왔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왔는데 본인이 조금 미안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딱 서서 이런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니까 여기에 서가지고 I'm the boss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해 있던 서방 선진 7개국의 수반들이 전부 다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늦은 것을 커버하는 의미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크를 좀 잘하죠. 이게 이제 순발력이 빨라야 되는데 아주 이렇게 내가 보스다 이게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아주 좀 유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늦게 도착한 이후에 정상들에게 내가 보스다 이렇게 말하자 정상들이 일제히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인지 끝나기 시작되기 전인지 아마 옵저버로 이집트 대통령이 참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뒤에 이집트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눈치를 못 챘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눈치를 채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집트 대통령이 와 있으니까 일어서서 이렇게 맞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맞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뭐 녹음에 잡힌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웬만하면 잘 일어나지 않는데 탁 일어나서 이럽니다. 아주 다정하게 이집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크롱, 이게 다 사이가 별로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다 껄끄럽죠. 그러니까 멜라니입니까? 이탈리아 총리, 그다음에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뭐 다 끄끄럽지만 그래도 다 얼굴로 이름들 좋은 사이인 것처럼 그렇게 싸우면서 찢고 복구하면서 나가는 거죠. 어쨌든 내가 보스다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간에 위트나 유머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들은 웃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니까
속으로는 그 말이 사실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속으로 불편하면서도 트럼프가 다음번에는 자신들에게 강하게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죠? 예. 트럼프가 농담을 하자 사람들이 웃는다. 어쩌다 보니 이게 정보가 되는 세상이 됐다. 야, 트럼프는 진심이다. 유럽연합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별별 이야기가 다 올라있네. 진짜 보스는 자신이 보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 공정하게 말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간에 G7 정상회담에 조금 늦게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를 싹 돌기 전에 내가 보스다. 보스니까 전부 다 기다리고 있구나. 예. 진담 반 농담을 한 거죠. 어쨌든 예. 시사 문제치고는 좀 가벼운 주제지만 이 다 사이들이 뭐 다 관세 때문에 관계가 좀 끄끄럽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독일 총리는 또 실언을 해가지고 5천 명을 출소시키기도 했고 그렇지만 뭐 세상에 완벽하는 것이 없을 테니까 좀 싸우고 불협함 같은 게 있더라도 계속 차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트럼프의 솔직함. 이번에 이제 좀 뭐 무리하게 외부인들이 볼 때는 이란 딜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딜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39번 임박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중동 문제 전문가들이나 일반 정치인들 미국의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식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란 전쟁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는 거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G7의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속내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 그러니까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것은 전 세계적인 불황을 막기 위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것 같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시시비비를 걸 수 있겠지만 일단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전문가들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에 딜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비 합의 이행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국이 이란 폭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뭐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겠죠. 믿는 사람은 없지만 합의가 안 돼가 이런 다시 폭격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죠. 대통령이 여러 번 그런 날려버리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발언을 하더라도 이란 전쟁 초기처럼 사람들이 진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그러나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뭐죠.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합의 아니라는 것은 파이널이 아니고 그거는 양해각서고 만일 내가 그 양해각서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시 go back to dropping bombs 그들의 머리 위에다 폭탄을 터뜨릴 수가 있다.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아마 합의가 뭐 약간 난항인 모양이에요.
문서는 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양해의 각서일 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그들의 머리 위에 폭탄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다시 폭탄을 떨릴 겁니다. 전쟁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진짜 폭탄을 터뜨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또 과장 화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는 빅픽처님이 잘 지적했네요. 세계가 협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한쪽의 기분이 풀려있는 동안만 유효한 각서라면 그것은 합의인가 아니면 유예된 협박인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국제질서의 민낯입니다. 텍스트는 최종이 아니고 서명은 잠정이며 진짜 효력은 종이가 아니고 더 센 쪽의 의지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시작이라는 한 문장이 모든 조항보다 위에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규칙을 언제든 고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국제 질서가 원래 여러분들 강자가 규칙을 정하고 약자가 따르는 거죠. 좀 불편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국제사회에서 공정이란 것이 있는가 이렇게 던져보면은 글쎄 이런 답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강자가 규칙을 정하고 약자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빅픽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쪽이 여러분들 규칙을 정하고 그다음에 상대방 규칙을 따라야 되고,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러면 강제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질서의 민낯이라는 것은 강자가 규칙을 정하고 약자가 따르는 것이다. 기분이 좀 언짢겠지만 여기 이제 어제 제가 국제문제 마지막 뉴스로 다뤘지 않습니까? 놓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이란 전쟁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정보를 다뤄준 사람이 허드슨 연구소의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합의가 임박했다 이게 합의 아니다 14개 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네바 연구원은 나는 100% skeptical of peace deal 이번 딜을 회의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찬물을 확 이렇게 얹어버린 거죠. 나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평화협정에 대해서 여전히 100% 회의적입니다. 이 같은 협정들은 그저 미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에너지 시장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는 목적으로 거쳐가는 중간 정거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일어났던 일이고 앞으로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 여러분들 이런 평가는 통념이나 대다수 이런 의견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장으로 보거든요.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리오 나파리 여러분들 올린 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 특히 보시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에너지 시장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딜을 추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속마음이 살짝 드러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비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협상을 하지 않고 그냥 때려 부시면은 대안은 세계적인 대공황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세계 대공황을 원합니다. 그들은 바보입니다. 첫째로 해협은 절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크 레빈 대표 농객과 로라 루머를 바보라고 부르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 딜을 주변의 친트럼프 여러분들 세력들조차도 반기지 않는 그런 딜을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가 시장 안정화에 큰 여러분 뜻이 있는 거죠. 시장을 일단 안정화시켜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두고 X상에 많은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제가 판단을 그분들도 다 일리가 있으니까 문제는 대통령이 고려해야 될 변수하고 전문가들이 고려해야 될 변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100% 옳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했다 이런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이 좀 좁고 짧아서 그렇다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이번에 밝힌 겁니다. 오늘 세계뉴스 파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문제가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MOU란 것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죠. 뭐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그런 문건이 MOU고 이번 협정은 60일간 휴전을 연장하는 그런 합의를 보는 거죠.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고 그런 합의조차도 사인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지네바 연구원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관찰해 왔던 지네바 연구원의 논평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여전히 이란 혁명수비대와의 딜을 대단히 회의적으로 본다. 어마어마하게 회의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 크게 부화내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나왔던 발언 가운데 허드슨 연구소의 지네바 연구원의 이 발언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하게 제가 비중을 둔 겁니다. 이 양반은 아직도 딜이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 여러분 확실히 있게 이야기합니다. 3분 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군사 자산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겁니다. 미군 자산 이동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더 좋은 지표입니다. 전부가 이런 협상 타결이 그냥 완전히 그냥 확정된 것으로 모두가 다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지네바 허드슨 연구소는 pay attention to 여러분 주의를 더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중동에 미군 자산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발발 가능성을 그리고 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월턴 블룸버그라는 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타결안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때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군 자산 이동을 주의 깊게 보는 거다. 굉장히 그렇게 지네버 연구원은 어제 발언한 대로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60일 휴전 연장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의 양해각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과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 발언을 인용해 가지고 뭐 끝난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 시험 같은 거다. 미드텀 중간 평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쪽으로 전부가 쏠려갈 때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개인의 감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동안 검증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리는 것이 굉장히 냉철하게 상황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쳐가는 중간 과정이니까 지나치게 그렇게 흥분하거나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 측이 양해각서 전문을 당분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기밀 유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JD 벤스 부통령 주장에 따르면 온라인상으로 전부 다 사인이 끝났고 안이 확정됐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중동 문제에 정통한 지네버 연구원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원이 갖고 있는 전문가가 갖고 있는 예리함이 있는 거죠. 아직 전혀 끝난 게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시 게재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글을 게재했다는 것은 참조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란 보건부는 미국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동안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에너지 수출 제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약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제재 완화는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없습니다. 증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양보한 것은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건 평화협정이지만 최종이 아니고 양해각서일 뿐입니다. 60일간의 휴전협상에 대한 협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협상이며 우리는 이란 측에게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을 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에너지 시장을 겨냥한 전술처럼 작동한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네바 연구원이 100%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딜을 추진하는 데는 시장 안정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안정화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비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해야 될 계상사에는 상당히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협상을 우려하는 시각으로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장 안정화가 불가피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고려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을 추적하게 되면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그 전문가가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를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 전에 가스와 유가 안정을 원하며 미군 자산이 중동에 여전히 배치된 상태에서 평화협정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포화를 쏘는 그런 상황에서 지네바 연구원은 상당히 여러분들 냉철하게 보는 겁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중간 단계로 딜을 이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MOU 문구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한 미군 관리가 말했습니다. 그런 이번 합의를 정치적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충분히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을 고려해 가지고 시장 유가나 주가나 이런 시장을 특히 유가가 중요하겠죠. 서민생활에는 안정화시키는 일환으로 이번 딜을 추진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MOU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든 것은 언제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서명은 했지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문건이 아닙니다.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이 이 같은 이런 보도에 대해서 매우 시사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약속한 것이 없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협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자기의 논리나 그동안의 주장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지네바 연구원은 맥인 켈리 방송인조차 MOU를 지지하면서 언제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운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무런 그런 정치적 책임이나 이런 게 없다는 뜻인 거죠. 한번 지금까지 속내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란 MOU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네바 연구원은 이 문서가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언제든 파괴할 수 있는 정치적 성격의 합의일 뿐이고 실제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이런들 어느 전문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평가입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고 언제든지 파기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협상이 타결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반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가 중간 선거 전에 유가 안전을 위해서 MOU를 정치적 전술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군 자산의 실제 이동을 더 중요한 지표로 봐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네바 연구원의 기존 연구와 분석에 기반할 때 이번 MOU는 진정한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기보다도 일시적인 정치적 움직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그런 분석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 전문가 중에서 가장 냉정하게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논평을 통해 가지고 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구나. 그리고 유가하고 중간선거를 염두에 두고 다른 전문가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그죠? 그렇게 냉정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주변의 인물들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14개 조항을 갖고 반발이 좀 심합니다. 이거를 이제 나쁘게만 볼 게 아닌 게 이런 반발이 있으면 대통령이 이것을 다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거든요. 친트럼프 인사들의 반발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도 사전에 언론에게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일부러 반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린지 글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런 골프 직이고 아주 친한 사이인 거죠. 트럼프는 한때 이란 전쟁을 옹호했던 강경파들을 잃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한호했던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평화협정이 이란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발이든 아니면 뭐 블룸버그 발이든 간에 이번에 흘러나온 14개의 평화협정 조항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딴 분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는데 왜 공 박사님은 비판적인 논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JD 벤스 부통령을 빼고 총대를 메고 여러분들 이번 협상이 잘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기 드문 겁니다.
찾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상을 저는 나쁜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론 동향을 미리 대통령이 감지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최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는 한때 이란 전쟁을 옹호했던 강경파들을 읽고 있다. 여기서 강경파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호크, 매파라고 표현했네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대부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충분하지 않고 이란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예비 평화협정에 대해서 아직 체결이 안 됐습니다. 체결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전쟁 초기에 도널드 트럼프를 강하게 지지했던 보수 강경파 매파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의 보도는 옳은 보도입니다. 틀린 보도가 아니고. 이들은 협정이 이란의 경제적 혜택을 너무 많이 주면서 핵 프로그램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옳은 보도입니다. 틀린 보도가 아니고. 특히 제너럴 제키, 마크 틴센, 린지 글레이엄, 벤 샤피로, 에릭 앨리스는 트럼프의 오랜 지지자들이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이란에 항복하는 것 첫 하프만 이기고 끝내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이런 군사적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부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항복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이 아주 반대하는 논리인 거죠.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이렇게 이란을 약화시킨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이란이 항복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능구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미국의 보수 진영의 대들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은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서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방어하고 있지만 강경파들은 MOU 문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 측 설명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오늘 보도는 틀리지 않은 보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안 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란 협상을 보는 시각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강경파들은 군사적으로 이기고 협상 테이블에서 많이 양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JD 벤스 부통령이 협상을 주도한 만큼 정치적 책임도 함께 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대신에 JD 벤스가 질 것 같아요. 트럼프의 승리 서사가 지지층에게 설득력을 잃을 경우 정치적 타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협상안을 두고 그게 사전에 이제 흘러나가면서 물론 이란 측으로부터 흘러나갔지만 그걸 두고 이제 오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충분하게 염두에 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JD 벤스 부통령이 이번에 많이 비난을 받을 것 같아요. 해명하는 것은 참 어렵죠. 해명하는 것 뭐 대통령도 고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통령도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걸 일일이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기 보시죠. 이 아주 지금 소개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 중의 우군입니다. 우군 중의 우군. 잭 케인 전 육군 대장, 팍스뉴스에 거의 단골처럼 나오시는 분이죠. 행정부에 신뢰할 만한 소식통을 통해 나오는 일부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불안합니다. 여기에
그다음에 마크 틴센, 조지 W 부시 연설문 작성자인데 자주 대통령의 SNS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보는 사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하는데 협정에 대한 초기 보도들은 완전히 재앙적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소관계나 이런 걸 미뤄볼 때 이렇게 영어 표현이 디자스터러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가 굉장히 실망했다는 것이죠. 웬만하면 이런 표현을 못 쓰거든요. 완전히 재앙적이다. 자기 글을 항상 대통령이 읽고 있는데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실망스럽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주 강경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린지 글레이엄 상원 의원 직접 보고 싶습니다. 이란이 설명하는 방식은 끔찍합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은 납득이 갑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그 미국의 상원 의원 가운데서 여러분들 외교 분야에서 최고도 원문을 못 본 겁니다.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봤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직접 문건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벤 샤피로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대표 농객이죠. 대통령이 나쁜 거래를 했다면 그를 응원하고 곁을 지켰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극도로 실망할 것입니다. 농구 경기에서 전반전을 이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란 딜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이게 좀 중요한 주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대 정치 문제에서 이란 문제하고 이스라엘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 딜을 두고 전통적으로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봤던 이 농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너무 뼈아픈 거죠. 결국 이 거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47년 된 적을 공격한 트럼프를 몇 달 동안 비난하는 사람들 뿐이라면 그건 정의상 나쁜 거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justice 정의라는 것이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벤 사피로 같은 사람이 하는 양은 이란에게 합당한 몫 이상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엘릭슨 미국의 항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란을 군사적으로 이겨놓고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시 해머 수십 년 동안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큰 죄는 시작한 일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제 부통령이 적극적으로 옹호하죠. 총대를 메고 이라는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고 실제 협정의 핵심은 그들이 국가로서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좀 낭만적인 견해죠. 이란이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부통령 하는 이야기가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가 비판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란이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란이 변할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미국 국민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전쟁에서 지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만약 이번 거래가 미국의 패배로 인식되고 미국 부통령이 그 거래를 중재했다면 정치적 결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벤 샤피로 같은 그런 대표 농객이 하는 이야기는 무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국제 뉴스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죠. 이스라엘 상황이 상당히 안 좋네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이런 이란 딜에 가장 큰 이해가 달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미국 국내에서는 민주당 측을 제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이번 이란 딜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인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는 미쳤다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비교적 폭넓게 CNN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분들 활동했던 기아 아즈리엘 가이 아즈리엘이라는 특파원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란은 대리 세력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국에게 협상 타결이 되려면은 레바논 남부로부터 이스라엘이 철수해야 되고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협상 타결을 위해 가지고 레바논 확전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위권 유지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보복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해서 한 건당 여러분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베이루트 여러분들 그렇게 공격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차원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든 이란이든 간에 작전의 자유를 불허하거나 제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3자가 헤즈볼라는 무장 세력이기 때문에 이란이 정의란 측면에서는 개입해서 안 되죠. 미국은 이스라엘이 자위권 차원에서 헤즈볼라를 때리는 것을 개입해서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3자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좀 모호한 태도 트럼프 대통령 원칙적으로 자위권 행사는 보장돼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려고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 거죠.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번 거래에서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마이크 허커비 대사가 이란 헤즈볼라 건은 이번 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스라엘 출신의 특파원이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레바논이 휴전에 적용을 받는다고 언급했지만 핵심은 그것이 실제로 무엇이 의미하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 이후에만 대응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대응할 수 있는지 차이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정의란 측면에서 보게 되면 레바논 남부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공격을 가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군이 결정할 사안이지 미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닌 거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거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그냥 우리를 배반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99% 지지율에서 정치적 붕괴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3주 만에 이스라엘에서 패배하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전례 없는 인기를 자랑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스라엘에서 99%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직에 출마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총리직을 수행한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가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실망을 한 거죠.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에 합당하도록 행동하는 것이고 물론 그 국익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국익뿐만 아니고 중장기적인 국익이 다 포함이 돼야겠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정의라는 측면도 명분 대의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배반당했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때는 그런 점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란의 국가 생존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을 없애는 겁니다. 헤즈볼라의 목표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절박함을 미국 사람들도 느낄 수가 없고 우리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방송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분 무슨 전범이다, 살인광이다, 전쟁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동물이 아니면은 다른 나라 상황도 이런 공평하게 공정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란과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목표란 것은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는 겁니다. 모든 중동 문제의 중심에 여러분들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란의 보복 위협이 쏟아지는 가운데 양해 각서 서명 이틀을 앞두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공격하냐? 헤즈볼라가 드론을 또 쐈으니까 또 드론을 쏴가 여러분들 병사 한 명 죽은 겁니다. 레바논 휴전 오늘 아침 헤즈볼라 드론 공격으로 2시간 전입니다. 이스라엘 군인 5명이 부상당했고 그중 1명이 중태인 겁니다. 그냥 사이코들 정신병자들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타냐후 여러분 살인광이고 전쟁광이다. 그 사람 정신상태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정의란 측면에서 세계 시민들은 이스라엘 문제를 좀 더 공정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말살하려고 하니까 말살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타냐후 총리가 송한 이런 이 일종의 위기입니다. 리쿠당의 모셰 사닥 국회의원은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에게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강력하고 불균형적으로 공격하고 트럼프에게 만약 뉴욕이 공격받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불균형적으로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드론을 한 대 때리면 그냥 무자비하게 박살내란 10배 20배 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장을 바꿔가지고 미국의 텍사스가 공격을 받으면 이런 멕시코로부터 멕시코를 그만두겠습니까? 정의는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거죠. 여기서 부정의가 누굽니까? 이란과 헤즈볼라와 하마스죠. 모든 여러분들 족속은 지구촌에서 좀 살 자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 개념이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거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살아갈 생존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는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지만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좀 자제해라 좀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 해서 자유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대통령 자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들고 나고 저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란과의 양해각서를 둘러싼 미국 행정부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피르 아쿠니스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는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계속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do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올바른 일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상호 의존적인 원칙에 기반하여 행동합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기 영토를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못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자가 다릅니다. 족속이 1948년도에 한국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같이 이런 건국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5월 14일 한국은 8월 15일 건국이 78년 79년 종자가 다릅니다. 족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가 다른 겁니다. 시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아마 모세오경을 좀 죽도록 여러분들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이름 전문 사병들 눈 보시기 바랍니다. 장군들 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여기 여러분들 딱 보시죠. 기아 아즈리엘 가이 아즈리엘 기자 이름 가장 톱 뉴스가 뭔고 하니까 분명히 테헤란을 겨냥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정보기관 모사드의 신임국장 로만 고프만과의 첫 실무에 대한 사진을 정보기관 본부에서 공개했습니다. 뭔 이야기냐. 너희들 그냥 계속 이름 까불면은 그냥 우리가 쳐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치략이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영원할 겁니다. 치략이 없으면 망하지 않습니까? 잠언 말씀처럼. 머리에 덩기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빼앗아가더니 이 쿡 다물고 뭡니까? 대가리 여러분들 구멍에 쳐박고 있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냥 계속 그렇게 하면은 싹 다 모아가 여러분들 죽여버리겠다 이런 목소리인 겁니다. 종자가 다릅니다. 종자가. 1억 명 2억 명이 싸우다 여러분들 못 이기는 겁니다. 여기 이제 타미르 모사흐르 기자는 이스라엘의 큰 보수 매체의 정치 담당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고위층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급격하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 가장 그럴듯한 추측은 경제적 파국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크겠죠. 카타르 자금 같은 거 인용했는데 그거는 뭐 옳지 않은 것 같고. 그지? 이렇게 여러분들 그린란드가 미국을 정복하겠다고 그런 소식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파괴당한 나라가 협박만 한 데도 넘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결론은 뭔가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란 딜을 추진하는데 지네브 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딜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군사적으로 때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네브 연구원 여러분들 연구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에 사인할 가능성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시간을 두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공정하고 정직한 그런 투자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무적인 요새나 방파제를 잘 쌓아 지금 이제 국민연금을 때리 퍼부어가 여러분들 주가를 계속 유지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